지금 영국 전역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BBC 9시 뉴스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마자 방송국 서버가 다운됐고 유튜브에서는 믿을 수 없다, 기적이다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다음날 아침 긴급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에든버러 시장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영웅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 79세 스코틀랜드 노인의 한국 여행이 왜 영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70년 동안 철저히 숨겨졌던 놀라운 진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진 감동적인 인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앨리스터 맥그리거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79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증오였죠. 에든버러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안 맥그리거, 스코틀랜드 전통의 블랙와치 연대 하사관이었던 제 아버지는 제가 5살이던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임진강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가 실종됐다는 전보 한 장이 전부였죠. 어머니 메리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낮에는 넋을 잃고 창밖만 바라보셨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5살의 나이에 세인트 앤드류스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은 춥고 외로운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명이 한 이불을 덮고 잤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딱딱한 오트밀 죽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전쟁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나요?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나요? 고아원 창문에서는 멀리 에든버러 성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희망 따위는 버렸습니다. 대신 분노를 품었죠. 아버지를 죽인 그 나라, 한국에 대한 분노를요. 1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특별히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는 허가가 났습니다. 정신병원은 에든버러 외곽의 음산한 곳에 있었어요. 철문을 지나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하얀 병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금발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맑았던 파란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엄마, 저예요. 앨리스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이안이 백파이프를 불고 있어. 들려? 저 멀리 언덕에서 아름다운 스코틀랜드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곧 돌아온대. 크리스마스에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으니까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매년 11월 11일 현충일이면 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늘 맨 뒤에 서서 참여하는 척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영웅이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영웅? 가족을 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죽은 사람이 무슨 영웅입니까? 16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힘든 육체노동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땀 흘려 일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떠나고 싶어서였어요. 에든버러의 모든 것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구축함 HMS 셰필드에 타고 있었죠. 아르헨티나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배가 불타기 시작했을 때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겪었을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를 위해 죽다니 얼마나 무의미한 죽음입니까? 제대 후 에든버러로 돌아와 교도소 교도관이 됐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규율,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제게는 편했어요. 죄수들은 저를 얼음장 맥그리거라고 불렀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요. 40살에 캐서린을 만났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따뜻하고 인내심 많은 여자였어요. 왜 저 같은 차가운 남자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터, 당신 안에는 상처받은 어린 소년이 있어요.
그 아이를 달래주세요. 캐서린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신 더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었죠. 딸 피오나가 태어났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제가 아는 아버지란 사진 속의 흐릿한 얼굴뿐이었습니다. 피오나가 자라면서 질문이 많아졌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왜 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해주세요? 다른 집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많은데 우리 집엔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인이셨어. 전쟁에서 돌아가셨고. 그게 다야. 차가운 대답에 피오나의 눈에 실망이 어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할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 개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서 할머니는 미쳐버렸고 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세월이 흘러 피오나는 의대에 갔고 런던의 대형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는 사이가 됐죠.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멀리 떠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5년 전 캐서린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저를 걱정했어요. 앨리스터, 내가 떠나면 당신은 더 외로워질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증오를 버리고 용서하세요. 무엇을 용서해요? 제가 물었죠. 당신 자신을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요. 그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캐서린은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사랑해요. 앨리스터,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너무 오래 상처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은퇴한 늙은이,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톨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홍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무의미한 나날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하다가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가죽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캐서린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 사이에 있었죠. 열어보니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아버지의 백파이프였습니다. 블랙 와치 연대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어떻게 이것이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실종됐는데 조심스럽게 백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이프 내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손을 넣어 더듬거리니 작은 종이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양 문자 같았어요. 그리고 맨 아래 아버지의 필체로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천, 박상택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천, 박상택.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럼 제가 70년 동안 알고 있던 것은 뭐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 은혜를 입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걸까? 인터넷으로 화천을 검색해봤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작은 도시더군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박상택은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 없었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한국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평생 증오해온 나라에 발을 디딘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의문을 안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피오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간다고요? 갑자기 왜요? 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아빠,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해요. 제가 휴가 내서 같이. 아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79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백파이프 속 그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백파이프를 든 젊은 시절의 아버지, 25의 나이에 전쟁터로 떠나신 아버지,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신 거죠? 왜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하신 거예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였어요. 차가운 군인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것을 품고 있는 젊은이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79년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그 나라란 말인가?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축물,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영어 안내판. 제가 상상했던 전쟁의 폐허와는 전혀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죠. 한 젊은 여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서울로 가려고요. 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오셨나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저도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젊은이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이곳이 정말 7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단 말인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시청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아, 관광 오셨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스코틀랜드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아요. 한국 위스키가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스카치 위스키만큼 좋다고들 하던데요. 한국 위스키라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직원들의 친절함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70년 전 외국 군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번영을 누리면서 이제 와서 친절한 척하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방에서 짐을 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활기찬 사람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텐데. 다음날 아침,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거대한 건물에 들어서니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전시관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유엔군 참전국들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각국의 희생자 수도 표시되어 있었죠. 영국군은 1078명이 전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글로스터 연대의 임진강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낸 영웅적인 전투. 하지만 제 아버지 소속인 블랙와치 연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았어요. 2층 전시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사자 명단, 실종자 명단, 포로 명단까지. 하지만 이안 맥그리거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실종된 영국군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없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죠. 개별 군인에 대한 자료는 국방부나 각국 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여기는 전시 목적의 자료만 있거든요. 전쟁 기념관을 나오며 느낀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도 마찬가지구나. 필요할 때는 외국 군인들의 도움을 받고 끝나면 잊어버리는구나.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화천, 박상택. 이 두 단서만으로 뭘 찾을 수 있을까? 카페 창밖으로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다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친구들이 셀카를 찍고,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더욱 아팠어요. 이 평화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며칠을 더 보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도 갔지만 70년 전 기록은 본국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죠. 국방부는 절차가 복잡하다며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했고요. 통역사를 구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년 전에 죽은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 있던 이름을 찾고 있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 보낸 마지막 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내일 화천에 가보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자고 생각했죠. 어차피 7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뭘 알 수 있겠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역에서 춘천행 ITX를 탔습니다. 기차가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하지만 70년 전에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성이 울리던 전장이었겠죠. 기차 안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천에 갑니다. 아이고,
화천엔 뭐 볼 일이 있으세요? 외국분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흔적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이고머니나 그러셨구나.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을. 제 남편도 그때 미군 덕분에 살았거든요. 평생 고마워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춘천역에 도착해서 화천행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쯤 달려 화천에 도착했을 때 작은 시골 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 군부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닭상택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을까? 터미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꽤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시키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스마트폰 번역 앱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박상택이라는 분을 아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일 텐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뭐라고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중년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공무원처럼 보였어요. 영어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은요. 저는 이 마을 이장입니다. 박상택 어르신을 찾으신다고 들었는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이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상택 어르신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0세셨죠.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 전.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이장의 다음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박상택 어르신이 평생 영국 군인을 기다리셨거든요. 매년 특별한 날이면 영국 군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셨죠. 제사를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하시면서요. 이안 맥그리거라는 이름을 평생 외우고 다니셨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안 맥그리거. 제 아버지의 이름이 7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기억되고 있었다니. 이장은 저를 동네 노인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박상택 할아버지를 잘 아셨어요. 특히 김복순 할머니는 같은 마을에서 평생 사셨죠. 노인정은 작은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온돌 바닥과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어요.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이장이 제 사정을 설명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구석에 앉아 계신 9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김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장이 통역을 해주었죠. 네.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이곳에서 실종되셨는데 유품에서 박상택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상택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분의 가족이 오셨구나.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1년 봄이었어요. 중공군이 엄청난 수로 밀고 내려왔죠. 우리 마을도 포위당했어요. 상택이네 가족은 큰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12명이나 됐어요. 이장이 차분히 통역을 해주었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택이네는 산속 토굴에 숨어 있었대요. 중공군이 마을을 뒤지고 있었는데 곧 토굴을 발견할 상황이었죠. 아기들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음악이었어요. 백파이프 소리였죠. 백파이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영국 군인 한 명이 언덕 위에 서서 백파이프를 불고 있었대요. 엄청나게 크게, 마치 1000명이 부는 것처럼. 중공군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큰 부대가 공격하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군인은 어떻게 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공군의 집중 사격을 받았대요. 상태기가 나중에 가봤는데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백파이프만 피투성이가 되어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상태기는 그 백파이프를 평생 모셨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랑 8월 추석엔 꼭 제사를 지냈지. 영국 국가도 외워서 부르곤 했어.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태기는 늘 말했어요. 그 영국 군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네 집안이 다 몰살당했을 거라고.
그래서 자식들 이름에도 다 은혜 은자를 넣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버림받은 것도 잊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이 감사받고 기억되고 있었죠. 박상택 씨의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겨우 물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어요. 손자가 한 명 있어요. 박태준이라고. 화천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죠. 마침 오늘이 토요일이니 집에 있을 거예요. 김복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상태기가 저승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장이 전화를 걸었고 30분 후에 한 남성이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씨 맞으신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리셨던 분의 아드님이 오시다니요. 박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안 맥그리거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분의 가족을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박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이라서 그런 걸까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집이 가까우니 가시죠. 노인정을 나서면서 김복순 할머니가 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꼭 가서 보세요. 상태기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안 맥그리거 씨도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박태준을 따라 걸으면서 마을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70년 전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길을 매일 걸으셨어요.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아침 운동 삼아 언덕까지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늘 북쪽을 바라보셨죠. 이안 맥그리거님이 백파이프를 불었다는 그 언덕이거든요. 지금도 그 언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할아버지가 거기에 작은 표지석도 세워놓으셨어요. 걸으면서 박태준은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에 마을 이장을 오래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죠. 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고. 전쟁 고아들을 여러 명 거두어 키우기도 하셨어요. 그 아이들도 다 은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죠. 은수, 은미, 은철 지금은 다들 어른이 되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현충일에는 춘천에 있는 영국군 참전비를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꼭 1시간씩 서 계셨죠. 영국 국가를 부르시고 묵념을 하시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단 하루의 은혜를 위해서. 할아버지는 영어를 배우려고 무척 노력하셨어요. 혹시 이안 맥그리거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죠. 박태준의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뭔가요? 만약 이안 맥그리거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생명이 살았고 그들은 모두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눈부셨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7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진실, 증오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존경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 이제 저도 그들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태준의 집은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갈한 마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별채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것이 할아버지가 특별히 만드신 추모관이에요. 이안 맥그리거님을 위한 공간이죠. 박태준이 별채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면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블랙 와치 연대 군복을 입고 백파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은인 이안 맥그리거 하사 1926년에서 1951년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박태준이 급히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버지 사진에서 떼지 못했어요. 70년 만에 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할아버지가 전쟁 직후부터 수소문하셨대요.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고 영국 대사관에도 여러 번 편지를 보내셨죠. 20년 만에 겨우 이 사진 한 장을 구하셨다고 해요. 사진 앞에는 작은 재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향로와 촛대, 그리고 신선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죠. 벽면에는 영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백파이프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 백파이프가, 네, 할아버지가 그날 현장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안 맥그리거님이 마지막까지 불었던 바로 그 백파이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 케이스를 열고 백파이프를 꺼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묵직했어요. 자세히 보니 곳곳에 총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 오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박태주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신 일기예요. 대부분 이안 맥그리거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첫 장을 펼치자 정성스러운 한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52년 3월 15일, 오늘도 은인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 12명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막내도, 80살 아버님도, 만삭의 아내도 모두.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1960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9년 전 이날, 저희 가족이 죽음에서 해방된 날이니까요. 은인께서는 고향에도 가족이 있으셨을 텐데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1975년 4월 23일, 2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큰아들 은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째 은미도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은인 덕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1985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은인도 고향에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셨겠죠? 대신 제가 그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시작됐습니다. 4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백파이프 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중공군이 그쪽으로 달려가던 모습, 그리고 요란한 총성 은인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태주는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과 편지, 신문 스크랩 등이 가득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영국 대사관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답장은 거의 못 받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내셨죠.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존경하는 영국 대사님께, 저는 한국전쟁 때 이안 맥그리거 하사님께 목숨을 구원받은 박상택입니다. 그분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건 2010년에 쓰신 편지예요. 할아버지가 80세 되신 해였죠. 박태준이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인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발 그분의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그분의 자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었다고.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박태준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백 번도 넘게 들려주신 이야기라 저도 외울 정도예요. 박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1년 4월 23일 새벽이었어요. 중공군의 충계 대공세가 시작됐죠. 수만 명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대요. 우리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전략적 요충지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날에 대해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가족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속토굴에 숨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만삭이었던 할머니까지 모두 12명이었죠. 막내 동생은 겨우 2살이었대요. 중공군이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어요. 숨어있던 다른 토굴들이 하나둘 발각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할아버지네 토굴도 곧 발견될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대요. 처음에는 모두 귀를 의심했죠.
전쟁터에서 음악이라니.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백파이프였죠. 스코틀랜드의 전통곡인 스코틀랜드 더 브레이브였대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 곡을 찾아서 외우셨거든요. 저는 그 곡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군대가 전투에 나갈 때 부르는 곡이었죠. 아버지도 그 곡을 좋아하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영국 군인 한 명이 언덕 꼭대기에 서서 백파이프를 불고 있었대요. 마치 1000명의 군대가 진격하는 것처럼 웅장하게. 중공군이 큰 부대가 공격해 오는 줄 알고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가족은 그 틈을 타서 토구를 빠져나왔어요. 미친 듯이 뛰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죠. 한참을 달린 후에 뒤에서 엄청난 총소리가 들렸대요. 수백 발, 어쩌면 수천 발의 총성이. 박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몰래 그곳에 가봤대요. 언덕은 포탄 구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들은 총탄에 벌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위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백파이프를 발견했죠. 시신은 없었어요. 아마 중공군이 가져갔거나.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대요. 백파이프 옆에 작은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글로 살아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자기 이름을 적어놨더래요. 이안 맥그리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 한글이 있었던 거군요. 마지막 순간에 박상택에게 남긴 메시지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백파이프와 종이를 들고 울면서 맹세하셨대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인을 기리며 살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셨죠. 박태준은 벽에 걸린 다른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춘천 영국군 참전비에 가신 사진들이에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6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가셨어요. 사진 속 박상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꼿꼿한 자세로 참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태극기와 유니언 잭을 나란히 달고 있었죠. 이건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박태준이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열어보니 손수 만든 훈장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나무로 깎은 백파이프 모양의 IM 1951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년 4월 23일에는 이걸 가슴에 달고 하루 종일 보내셨어요. 그날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명절이었죠. 은인을 기리는 날.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버지는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후손 수십 명이 태어날 수 있게 했으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구해진 12명이 낳은 자녀가 30명이 넘고 그들이 또 낳은 자녀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데요. 이안 맥그리거님 덕분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죠. 박태준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예요. 혹시라도 이안 맥그리거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이안 맥그리거의 가족에게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90년을 살았으니 충분히 살았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당신들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었을 이안 맥그리거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살 수 있었고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의 정신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덕분에 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4월 16일 박상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태준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추모관에 혼자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셨어요. 70년 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태준이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에는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이안 맥그리거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 하셨죠. 타탄 체크 무늬천, 스코틀랜드 전통 모자, 심지어 위스키 병까지. 책장에는 스코틀랜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이 빼곡했고
곳곳에 한글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 좀 보세요. 박태준이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스코틀랜드의 역사라는 제목이었는데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부분을 많이 읽으셨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맞서 자유를 지킨 역사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하시면서요. 한 페이지를 펼치니 윌리엄 월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옆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안 맥그리거 님도 이런 정신으로 싸우셨겠지. 자유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태준이 서랍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이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들으셨죠.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자 백파이프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스코틀랜드 더 브레이브, 하이랜드 대성당 고향의 음악을 듣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이 음악을 들으며 이안 맥그리거님을 떠올리셨대요. 그분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곡들을 부셨을 거라고. 또 다른 상자에는 수십 년 동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찍은 추모 사진들이었죠. 이건 1975년 사진이에요. 할아버지가 영국 대사관을 방문하셨을 때죠. 이안 맥그리거님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러 가셨대요. 사진 속 박상택은 정장을 차려입고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들고 있었죠. 이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예요. 영국 선수단이 왔을 때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셨대요. 혹시 이안 맥그리거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나 해서요. 2002년 월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잉글랜드 팀이 왔을 때 숙소까지 찾아가셨죠. 물론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요. 박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집이 대단하셨어요. 포기라는 걸 모르셨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준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이분이 이안 맥그리거님의 아드님이세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인이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박태준의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곧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은혜를 아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버님은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도우셨어요. 특히 전쟁 고아들을 많이 거두셨죠. 내가 살았으니 다른 생명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1960년대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아버님이 앞장서서 구호 활동을 하셨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 재우고 먹을 것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갚는 거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매년 4월 23일에는 마을 잔치를 여셨어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셨죠. 생명의 날이라고 이름 붙이셨는데 다들 그게 무슨 날인지 알았어요. 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에는 특별한 전통이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꼭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박상택 정신이라고 불러요. 오후에 박태준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으로 오르는 길이었어요. 여기가 그날 이안 맥그리거님이 백파이프를 부셨다는 곳이에요. 언덕 꼭대기에는 작은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1951년 4월 23일 이곳에서 이안 맥그리거 하사가 우리를 구하고 하늘로 떠났다. 그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한다. 비석 주변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었고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와서 꽃을 놓고 가요. 다들 그날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강이 흐르고 있었죠. 저 집들 대부분이 할아버지가 구한 가족들의 후손이 사는 집이에요. 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왼쪽 파란 지붕집은 막내 동생이었던 분의 집이고 오른쪽 빨간 지붕은 둘째 형님 집이고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하는 박태준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집, 이 모든 생명이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상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분이 이안 맥그리거님의 아드님이세요. 박태준이 소개하자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어요. 은인의 아드님을 뵙게 되다니.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날 구조된 12명 중 한 명입니다. 그때 저는 10살이었어요. 형님이었던 상택이 형이 저를 업고 뛰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백파이프 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엔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상택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사셨죠. 자식들 이름도 다 은자 돌림으로 지으셨잖아요. 매년 4월 23일에는 온 마을이 함께 기념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쟁고아였는데 상택 할아버지가 거두어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가르치셨죠. 그날 밤 저는 박태준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추모관이 보이는 방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의미 없는 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들은 70년 동안 감사하며 살았으며 그 감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추모관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박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맥그리거 씨, 할아버지가 하시던 봉사활동이 있어요. 함께 해보시겠어요? 그것은 화천 지역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상택은 80세가 넘어서도 매주 목요일마다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갚아나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화천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받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85세 독거노인 강필순 할머니 댁이었어요. 어머, 태준이구나. 그런데 이 양반은 누구니? 박태준이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그 영국 군인의 아들이라고? 정말이니? 상태기가 그렇게 찾던 사람이 왔구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았어요. 상태기가 살아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참전용사 김성호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89세의 김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통역병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블랙 와치 연대를 기억하지? 용맹한 전사들이었어. 특히 백파이프를 불며 진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지. 김 할아버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진들 좀 봐. 1951년 봄에 찍은 건데 혹시 이 중에 자네 아버지가 있나? 흐릿한 흑백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아버지를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랙와치 연대 군인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가지 못했어. 임진강 전투는 정말 치열했거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왔는데 영국군은 끝까지 진지를 지켰지.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정순자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91세의 정 할머니는 그날 박상택 가족과 함께 토굴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백파이프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모두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상택이 아버지가 저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소리다라고 하시더라고. 정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들려주셨습니다. 총소리가 멈춘 후 상택이가 가보겠다고 했어. 모두 말렸지만 기어이 갔지. 그리고 피투성이 백파이프를 들고 돌아왔어. 울면서 이분이 우리를 살렸다고 하더라고.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깜짝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차 트렁크에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백파이프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백파이프였습니다. 혹시 연주할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스코틀랜드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서였죠. 비록 서툴렀지만요. 그럼 할아버지가 늘 듣고 싶어 하셨던 곡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백파이프를 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아버지의 백파이프를 제가 들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구슬픈 선율이 화천의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지관에 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모두들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택이가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소리야. 70년 만에 들어보는구나. 이제야 은인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는데 가끔 백파이프 소리를 들었어. 그때는 슬픈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 희망의 소리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오후에 복지관에서 백파이프를 연주했습니다.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죠. 전쟁 때는 이 소리가 무서웠어. 적이 오는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연합군한테는 용기를 주는 소리였지. 지금 들으니 평화의 소리야. 전쟁이 끝났다는 증거니까. 어느 날은 화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박태준이 가르치는 학생들이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마을을 구한 영국 군인에 대해서요. 한 학생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백파이프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곡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하나씩 불어보려고 했죠. 이게 정말 70년 된 악기예요? 맞아. 너희 증조 부모님들을 구한 악기야. 우와. 역사적인 악기네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 군인 아저씨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모르는 사람들을 구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군인의 의무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니까. 박태준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국적이나 인종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살려야 할 생명들이 있었을 뿐이죠. 일주일이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천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박상택의 은혜 갚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상택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줬어요. 딸 은미가 대학 갈 때 장학금이 필요했는데 상택 씨가 도와줬죠. 우리 아버지가 병원비가 없을 때도 상택 씨가 해결해줬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택이는 늘 말했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도왔지. 어느 날 저녁 박태준과 함께 그 언덕에 다시 올랐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여기 오셔서 북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아버지의 백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아버지가 불었던 스코틀랜드 더 브레이브를 연주했어요. 웅장한 선율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올려다봤어요. 어떤 이들은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머리를 숙여 인사했죠. 연주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70년 동안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는 기분이야. 한 달째 되는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박 선생, 저는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아니, 뭔가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박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안 맥그리거 박상택 장학재단. 한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박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화천군청도 적극 도왔고 영국 대사관도 관심을 보였죠. 마을 사람들도 작은 성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상태기가 평생 베푼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야. 2달 후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장학생으로는 박태준의 제자 중 한 명과 에든버러의 고등학생이 선발됐어요. 이 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창립시에서 말했습니다. 70년 전 시작된 우정을 이어가는 다리입니다. 전쟁이 만든 상처를 평화가 치유하는 증거입니다. 박태준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이제 그 정신을 젊은이들이 이어갈 겁니다. 창립식이 끝난 후 저는 다시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랐죠. 비석 앞에서 우리는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와 박상택 씨가 보여준 사랑을 계속 나누는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증오를 품고 살았던 70년보다 용서와 사랑을 배운 이 몇 달이 훨씬 더 값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70년간의 오해가 만든 증오, 그리고 진실이 가져온 화해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리거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거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빛났던 인간의 존엄성, 국경을 넘은 우정, 그리고 70년을 이어온 감사의 마음이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움과 편견은 과연 진실에 기초한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앨리스터처럼 잘못된 증오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쟁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안 맥그리거가 보여준 희생정신, 박상택이 지켜온 감사의 마음, 그리고 두 가족이 만들어가는 화해와 우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어딘가에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